이래저래 중동 원유가 급한 우리나라 경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최근 미국-이란 전쟁이 6주 이상 이어지면서 방공 미사일이 고갈된 걸프국들,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을 요격해낸 우리나라의 국산 천궁2 언제 줄 수 있냐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방위사업청장 출신인 전북계 강은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강 교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외신 보도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땅에서 하늘로 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저 유도무기 드론 탄도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직 방사청장이신 강은호 교수께 아예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천궁2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중동 국가들이 더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4가지가 있던데요. 특히 뭐 가성비, 우수한 성능, 특히 성능과 가성비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천궁2는 중고도 요격 유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도를 낮출 때 방공 요격 무기가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로 나눠지는데 아하, 예. 저고도는 10km 미만 정도, 예. 중고도는 10km에서 30km 사이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 예. 30km 이상은 고고도인데 예. 중고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무기 체계가 여러분들 국민들도 많이 아실 텐데 예.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핵3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기체 자체를 놓고 비교하면 예. 우리 천궁2가 중고도 요격 무기 중에서 패트리어트하고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데 그대로 비교하면 좀 더 패트리어트가 앞서는 부분이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나 중동이라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무기 체계로서는 이게 가장 최적화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지화가 좀 돼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천궁2가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예. 이란 미사일과 드론 30개 중에 29개를 격추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가성비라고 하지만 현지화가 된 것도 좀 선뜻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제 현지화라는 것 자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할 때 예. 사계절 전체 운영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요. 겨울에는 북극만큼 춥고 여름에는 열대지방만큼 덥고 그 모든 사계절에 작동하는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 무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대성 기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계절 전체 대응해야 되니까. 그것이 열대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도 이해가 되죠. 당연히 작동하죠. 근데 저는 아까 그 전직 방사청장이 뽑은 그 4가지 장점을 한번 보았을 때 예. 뭐 이번에 우수한 성능은 요격률로도 평가가 됐고 뭐 가성비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빠른 납기일 부분이요. 예. 저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가동률이 높은 겁니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경영 혁신 노력, 예. 현장의 또 부지런함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조금은 우픈 현실인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예측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시적으로 휴전 국가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휴 설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시 대비해서 예. 그것이 생산에 추가적인 생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고 유휴 설비를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 왔고 우리 정부가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휴 설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일단은 전략 배치되기 전에 수출기를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달리 예. 생산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또 항상 가지고 있어요. 120%, 140% 가동률 뭐 이런 걸로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따진다면 예. 설비 대비 가동률이 어떤 때는 55% 가동률이 되더라도 설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시를 대비하기 아무래도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전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예. 방산업체도 뭔가 국가적인 대비를 하고 예.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협력을 해줬고 정부도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고. 근데 전직 방사청장으로서 예. 이게 지금이야 엄청난 우리 K방산이 인기가 있지만
예전에 중동 수출,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 뚫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다면서요? 예. 처음 이제 지금 이번에 효과를 발휘한 예. 천공2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 밤 10시 반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근데 그 이전 단계에 이스라엘하고도 경쟁하고 많은 나라와 경쟁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정말 잘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것은 방산 현장, 즉 연구개발자, 방산기업, 방위사업청 협력이 잘 이루어졌고 예. 그 위에서 국방 분야에 장관을 비롯해서 국방장관이 나서서 국방부 전체 협력을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외교부, 산업부, 거기 마지막에는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예. 범부처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주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렇지만 또 원래 방산 수출하면 폴란드가 거의 대수출 주요 나라인데 오늘 또 때마침 폴란드 대통령, 폴란드 정상과 이제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열었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저 폴란드에 쏠려 있던 것들도 다변화되면 우리나라 K 방산도 좀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한층, 두 층 더 높아지는 겁니까? 경쟁력 자체는 이미 저희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폴란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예. 중동 국가와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진출하기 위해서 잠수함 사업 협력하고 있으면 거의 우리 K방산은 전 세계에 이미 진출하고 있고 예. 그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그 교수님, 이게 뭐 요즘은 전쟁만 터진다고 해서 방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그만큼 방산주가 우리나라의 그 방산 업체들이 국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방산 주식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일전에 한번 뭐 방송 전에 말씀드려 보니까 G4라고 해서 예. 실제로 우리가 K방산이 전 세계 4대 군사 시설 전략자산 수출 강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K방산 G4 진입을 나름대로 국가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밀한 계획과 움직임으로 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현장을 활성화시켰고 예. 두 번째 신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국방연구방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계층적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방산 현장과 국방 분야와 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범정부 협력을 정말 지혜롭게 이끌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 개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K방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술력과 가성비로 충분히 짚어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6주간의 이제 전쟁이 이어지면서 방공망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특히 그 나라 가운데 여러 다른 나라 무기 가운데도 유독 또 천궁2가 모시기 전쟁이 시작됐다. 전직 방사청장 강은호 교수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약에요, 당시 이렇게 중동에 군사적 긴장이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걸프국들도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우디와 또 UAE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현석 교수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빨리 그 우리나라의 천궁2를 달라. 그러니까 이거 받기로 한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없냐 이렇게 문의해 왔다 그래요? 그 사우디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우디가 이렇게 대외 적으로부터 대대적으로 공습을 받아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발의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 다 쐈을 것이고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급받던 것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빨리 대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받을 것이고,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데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한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저걸 매정하게 지금 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런 것이 우리도 이제 재고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원유 수급이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아마 사우디는 그걸 갖고 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급을 어느 정도 빨리 해줄 테니까. 일종의 패키지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패키지로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원유 수급을 위해서라도 저걸 얼마나 빨리 수급을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되는지 사실은 이제 그건 뭐 기밀 사항이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최대한 노력은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사우디나 UAE가 즉시 지금 전력을 보강해야겠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특히 이 천궁2를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란의 그 석거 쏘기 전술에 능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천공투의 특징 중 하나가 탄도미사일 요격뿐만 아니라 저런 이제 샤헤드 136 같은 자폭드론, 드론. 소형의 저런 비행체도 요격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많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얼마 전에 UAE가 자국 수송기까지 가져가가지고 우리 그 천공투 요격 미사일 이제 실어 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 앞서도 이제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도 사실 이제 이 천공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실제로 공장 가서 네네.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찍어내는 형식은 아닙니다. 하나 만들 때마다 사실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급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생산 업체들이 좀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90% 이상의 요격률을 이번에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약을 한 나라 말고도 다른 국가들도 좀 빨리 줄 수 없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석호 쏘기에도 능하고 요격률도 상당한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미국한테서 무기를 샀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눈이 돌리게 된 거는, 이렇게 보면 천공투가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이게 성능도 좋으니까 자꾸 우리 쪽으로 문을 두드린다 이 얘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품 가격도 있지만 예. 인건비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중동 국가들이 단순히 저런 무기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자국의 방공 시스템과 이게 연동이 잘 되느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가격도 싸고 그런 기술 이전, 이런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천공투 등 한국산 방어무기의 전시장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무기 생산이 지금 세계 전쟁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 전쟁부, 전에 이제 국방부라고 불렸는데 지난해부터 생산량 확대를 계속 그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들이 많이 미국 내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 내.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생산량을 확 늘리긴 쉽지 않은데, 반면에 우리나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좀 높게 좀 평가를 받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